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최순실 독일의 은닉재산 찾는 일을 쭉 했고, 뭐 지금까지 저희들은 얼추 다 찾았다고 보는데, 예. 사실 안흥구 청장님 안 계셨으면은 지금 어떤 것도 아마 단 하나도.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구치소 청문할 때 최순실 씨한테 독일의 재산 얼마 있습니까? 물었더니 최순실 씨가 다 찾아 가져가라. 한 푼도 없어요. 자신 있으면 찾아주셔서 다 가져가세요. 아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엄하게 찾아냈고, 근데 그것이 안흥구 청장님이 다 찾아내신 거죠. 근데 안민석 의원이 정말 이 수도권 내리 사선 의원의 능력이 있는 게 12월에 안민석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한번 갔다 와서 여기 왔어요. 네. 근데 한 수백조 되는 재산을 이미 다 찾은 것처럼 자기 지금 내용 그러잖아. 한 번 갔다 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근데 여기 나왔고 다 찾았대. 그때 안 의원님은 정말 집념이 대단하신 거죠. 그 한번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한 그런 점이 있듯이. 예. 우리 봉도사 계보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사실 많이 밖에서는 볼 때는 많이 좀 이렇게 많이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없는데 요즘 지금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흥 대권 주자예요 요즘.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제 근엄주의와 근위주의 정치를 배격할 뿐입니다. 말 끊지 말고 좀 들으시죠. 사실 전문가들을 아주 발굴을 잘하세요. 지금 같이 가보면.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아주 경청을 하고 그 속에서 촉이 또 발동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의외네. 정말로 저는 요 말씀은 절대 편집하지 마셔요. 촉이 있으니까 우선 갈 생각을 다른 국회의원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14년 4월에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가 알아채는 거 아닙니까? 4월 8일. 그럼요. 아니 12월 달에 왜 독일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요. 예. 정유라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정유라가 독일에 있을까, 네덜란드에 있을까, 덴마크에 있을까. 그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공유하는 철학이 있어요. 네. 숨긴 자가 범인이다. 그 앞에 현장에 답이 있다. 물론 그런데 발로 뛰는 정치. 현장의 답이는 뒤로는 지옥까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 지금 이 독일 가면 이거 찾을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왜 당연히 독일을 그때 아닌가? 처음 당시는 재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정유라 때서 아니 그러니까 정유라 때문에 간다고 가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네. 그때가 12월 8일이었어요. 막 청문회 막 할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현지에서 정유라 소재지를 알고 있다 하면서 독일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보가? 네. 그래서 짐 싸고 후다닥 가는데 동시에 아바리스라는 그 독일 교포가 최순실 재산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제보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요. 동시적으로. 동시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보를 받고서 청문회 중에 독일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안 의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회사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그 계약서를 제가 보는 순간에 이거는 가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안 의원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느낌 딱 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고요. 누구랑 계약서였어요? 그 계약서가 지금 화산이 곧 터질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에서 2천억을 최순실 일가에게 쐈거든요. 그게 그때 그 계약서였어요. 이게 지금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 화산 터집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청문회에서 그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자기들은 대통령한테 그냥 서류로 보고 다 했다. 그거 듣고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안 의원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말 그렇죠. 청문회 청문회 진행 중일 때 그때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신 시점이고 그래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그 서류를 보여주길래 제가 이거면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가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계약서를 어디서 구했는지 누가 써줬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참 딱 수준에 맞는 기억력이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진우 기자하고 안 청장님하고 노승일하고 같이 이제 독일 갔을 때 우리가 그게 올 1월이죠? 1월이죠. 그렇죠. 그때 같이 갔었죠. 네덜란드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그냥 회사 이름인데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가능성이 많겠다. 예. 그런데 그날 아침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새벽 5시에 워낙 다 출발하기도 됐는데 날씨도 춥고 가기가 예.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파와 비둘기파도 나눠져요.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예. 안 청장님을 포함한 예. 그 세상을 항상 그 펜대 굴리고 살던 분들 그다음에 이 그래도 가야 되네. 그게 한 700km.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네덜란드 거기까지가. 갔다 오면 12시간 네, 정도. 그래서 걸립니다. 그래도 가봐야 된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아? 그 봉도사 계보 예. 계보원들의 주장. 그래서 저하고 주진호 기자만 따로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가게 되는데 두 분은 그냥 그 호텔에서 이제 아바리스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뭐 다른 저 중요한 잠깐만. 아바리스라면 그 이름이 닉네임. 지금 독일 신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노출시키지 않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면은 얼굴 잘 못 봐요. 전화하거나 네. 뭐 누굴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좀 네. 그건 좀 가장되게 보여? 과장되게 근데 보여. 이제 아바리스를 만나갖고 이제 아바리스하고 벌써. 저하고는 예, 예. 사실상 이 형태가 어떨 것이라는 사실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분명히 페이퍼 컴퍼니고 그 뒷단에 펀드가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12시간을 그 고생하면서 갈락한 걸 제가 말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둘기파가 돼버렸는데 근데 기어코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 700km를 가는데 휴게실에서 예. 볼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겁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어머니 우리요 가다가 테러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휴게실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휴게실 한 번도 안 들리고 볼일 도저히 못 참을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볼일 보고 누군가 추적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그렇죠. 왜냐하면 쟤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데 만약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의 오두막집 하나가 달랑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몇 개의 조그만 사무실들이 있더라고요. 오두막집 안에? 네. 그런데 오. 근데 자기들도 한국에 돈이 그렇게 투자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있는데? 아, 그럼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한국 와서 방송 이야기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덜란드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그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2천억이 13년, 14년도에 최순실 일가 회사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 뭐 4개월, 5개월 지난 최근에서야 뭐 한 보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이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 2천억이 어떻게 조성됐고 예. 지금 2천억이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조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전해 들었고요. 제가 기사도 나왔죠. 네, 그렇죠. 수상한 그렇죠. 자금의 흐름을 그렇죠. 포착했다. 네,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기사도 나왔고. 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거 말고도 뭐 엄청 많죠.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자료 1월에 독일을 갔더니 1월 독일을 가서 저희들이 찾았던 것은 이제 그 서류상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했던 것이죠.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이게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아바리스라고 하는 그 독일의 제보자 몇몇 분이 가져온 서류에 다 노출이 돼 있던가요? 노출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걸 안 청장님 아니면 그 이해를 못했던 대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지. 딴 거는 누구든지. 그 내용을 한번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이제 막내 동생 한 최순천 씨라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 서양 네트워크라는 주식의 70%의 값이 2천억이라는 겁니다.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서양 네트워크스? 예, 그렇습니다. 그 주식의 70%가 2천억으로 들어오는데 13, 14, 15년 3년에 걸쳐 가지고 2천억이 나누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양 네트워크스로 국내 최순실 계좌로 들어옵니까? 계좌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럼 그 돈들이 첫째는 저희들이 그 2천억이나 과연 그 70%가 2천억이면 100%면 한 3천억 정도 되죠. 3천억쯤 되죠. 그래서 그 3천억 정도 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게 첫째 의문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두 사람
부부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팔았으면 그 개인 계좌로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왔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들어오는 과정이 수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 있는 AEA라는 펀드에서 FH1937이라는 회사에서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위장 그 회사를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홍콩으로 보냅니다. 홍콩에서 홍콩 리엠펑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사는 형식으로 돼 있죠. 서양 네트워크의 주식을 사는 형식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네트워크를 사고 지금 그 최순천 씨의 아들 서현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것도 CTO로 지금 거기 또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다시 이 최순천과 서봉범 이 부부가 그걸 사올 수 있도록 또 그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런 이런 거래는 잘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들어오면서 또 다시 대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돈을 현찰로 확보하게 해주고 최순천 씨 부부가 그다음 나중에 다시 또 사기할 때 그때 또 돈을 돌려주겠죠. 헐값으로 사겠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 아니어서 네. 짐작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2천억이 들어왔으면은 개인 계좌로 들어왔을 테니까 법인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투자 형식이 아니고 주식을 사가는 형식이니까 그 돈이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고 최초에 형성될 때 그 돈이 네덜란드에서 형성된 돈이 어느 돈이 그걸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 있는 돈 주인이 이 회사를 어떻게 알고 사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야, 봉도사님 잘 모르시겠지만요. 예. 제가 BBK 수사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요. 돈 세탁의 흐름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간 경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외국에서 외국으로 간 경우. 이 유형은 예.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 돈에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2천억이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네, 그다음에 이 2천억이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걸 조사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건 새로운 또 변수가 이런 거네. 정리를 하면 자, 현재까지 2천억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모르는데 네덜란드에 있던 2천억이 한 회사를 통해서 홍콩을 거쳤다가 한국의 서양 네트워크라고 하는 두세 단계 거쳐서 들어와서 이 돈은 최순천이 부부가 갖고 있었던 서양 네트워크의 주식 70%를 사는 형식으로 하면서 2천억이 최순천 부부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간 2천억은 지금 어디에 됐는지.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을 양도를 했으니까 예. 비상장 주식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신고가 됐는지. 그런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2013, 14, 15년도에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유예가 되죠. 유예가 되죠. 몇 년간 유예? 3년간 유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격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그럼 딱 공교롭게도 13, 14, 15년도가 조사가 유예가 유예가 된. 그 납세 표창을 받은 건 13년이에요, 12년이에요. 13년 조사의 날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이 된 거네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점을 더 의심하게 된 이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관에서 따라가고 있다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릴긴 할 겁니다만 그럼 반드시 밝혀내야 될 사항들이에요. 재밌는 게요. 예.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이미 한 5개월 전에 해요. 그때 대한민국 관세청은 없었어요? 검찰 없었습니까? 구세청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이거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땐 야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 그렇죠. 전이니까 이거는 근데 봉도사님은 너무 관대하세요. 예? 아니 나는 흐름을 정확히 보는 거죠. 어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예. 내일의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 좀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아니, 자, 그래서 조사를 안 한 거야. 당연히 뭐. 그러니까 이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고 그래서 관세청 그 문제 이런 정말 이 내부의 적폐를 하는 맞죠. 왜 이것을 직무유기를 했는지 우리가 방송마다 몇 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했는데 이제 처벌은 좀 이따 하고 일단 그건 또 돈을 다른 찾아야 문제니까요. 되니까. 돈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고. 나머지 이제 국내에서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예.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예. 뭐 독일이면 독일에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하죠. 그럼 이제 투자해놓고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 회사를 투자 실패한 회사로 부도를 내버리는 부도를 내는 거죠. 그러고는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는 결손 처리를 하고 그쪽에서는 살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하.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정상 가격, 이전 가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정상 가격에 업을 시키거나 낮추거나 해서 돈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실제 가격은 정상 가격이 있다면 그보다 높이거나 낮게 해서 돈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권리를 사는 형식으로 해서 권리를 사면 특허권 같은 거를 그렇죠. 사오는 로열티를 식으로 사오는 식으로 하면서 돈이 부풀려서 주고 거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요번에 우리가 가서 하긴 했지만은 예를 들면 그 커피숍 오븐에 그 테스타로사라는 그 오스트리아 회사 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같은 테스타로사를 오스트리아에서 사가지고 한국에 바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독일에다가 또 테스타로사 독일 회사 이름을 비덱 테스타로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거쳐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돈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어쨌든 그 지금 외환은행이나 이렇게 신고 형식은 다 거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던 그렇게 거죠? 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 정황들도 보입니다. 외교 행랑이라든지 그 정권을 잡고 난 이후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 다른 방법도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선교 특정 종교를 이용해서 선교 자금 형식으로 이제 보내는 방법. 원래 그냥 일반인이 그 현금을 갖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죠, 금액이? 지금은 그 정상적인 신고하면 만 달러. 그 이외에는 특별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물품 대금인지 사유들을 다 밝혀야 돼요. 다 밝혀야 되죠. 관세청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국내에서 나갈 때 관세청에 협조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백에다가 돈 집어넣어가지고 돈가방 들고 공항 출입하는 거 관세청이 협조만 하면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저 입국할 때는 그냥 그냥 패스하는 거니까는 조사를 안 하는 거니까. 국내 또 루트를 또 이용. 국내 통관할 때 그 신고할 때 관세청에서만 편리만 봐주면 별도 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관세청장을 최순실 씨가 그렇게 신경 쓰고 누구를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런 데서는 있는 거죠. 제보를 받고서 청문회 중에 독일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 의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회사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그 계약서를 제가 보는 순간에 이거는 가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안 의원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느낌 딱 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고요. 누구랑 계약서였어요? 그 계약서가 지금 화산이 곧 터질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에서 2천억을 최순실 일가에게 쐈거든요. 그게 그때 그 계약서였어요. 이게 지금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 화산 터집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청문회에서 그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자기들은 대통령한테 그냥 서류로 보고 다 했다. 그거 듣고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안 의원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말 그렇죠. 청문회 때. 청문회 진행 중일 때 그때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신 시점이고 그래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그 서류를 보여주길래 제가 이거면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냄새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가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계약서를 어디서 구했는지 누가 줬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참 딱 수준에 맞는 기억력이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진우 기자하고 안 청장님하고 사실상 이 형태가 어떨 것이라는 사실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분명히 페이퍼 컴퍼니고 그 뒷단에 펀드가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12시간을 그 고생하면서 간락한 걸 제가 말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둘기파가 돼버렸는데 근데 기어코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죠.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700km를 가는데 휴게실에서 볼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겁이 많아요. 의원님, 우리요 가다가 테러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게실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휴게실 한 번도 안 들리고 볼일 도저히 못 참을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볼일 보고 누군가 추적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쟤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데 만약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의 오두막집 하나가 달랑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몇 개의 조그만 사무실들이 있더라고요. 오두막집 안에? 네. 그런데 오. 근데 자기들도 한국에 돈이 그렇게 투자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있는데? 아, 그럼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한국 와서 방송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예. 이제 한국 네. 노승이라고 같이 이제 독일 갔을 때 우리가 그게 올 1월이죠? 1월이죠. 그렇죠. 네. 그때 같이 갔었죠. 제가. 이제 네덜란드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그냥 회사 이름인데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가능성이 많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새벽 5시에 워낙 다 출발하기도 됐는데 날씨도 춥고 가기가 네.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파와 비둘기파도 나눠져요.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네. 안청장님을 포함한 네. 그 세상을 항상 그 펜대 굴리고 살던 분들. 네. 그다음에 그래도 가야 되네. 그게 한 700km.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네덜란드 거기까지가. 갔다 오면 12시간 네, 정도. 그래서 걸리죠. 그래도 가봐야 된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 그 봉도사 계보 네. 계보원들의 주장. 그래서 저하고 주진호 기자만 따로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가게 되는데 두 분은 그냥 그 호텔에서 이제 아바리스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뭐 다른 중요한 잠깐만. 아바리스라면 그 이름이 닉네임. 지금 독일 신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노출시키지 않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은 얼굴 잘 못 봐요. 전화하거나 네. 뭐 누구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좀 근데 아주 가장되게 보여? 가장되게 근데 보여. 이제 아바리스를 만나갖고 이제 아바리스하고 거기서 제하고 응청을 하고 그 속에서 촉이 또 발동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의외네. 정말로 저는 그 사실 요 말씀은 절대로 편집하지 마셔요. 아니, 촉이 있으니까 우선 갈 생각을 다른 국회의원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14년 근데 4월에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가 알아채는 거 아닙니까? 아니, 4월 8일. 그럼요. 아니면 12월 달에 왜 독일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요. 예. 정유라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정유라가 독일에 있을까, 네덜란드에 있을까, 덴마크에 있을까. 그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공유하는 철학이 있어요. 네. 숨긴 자가 범인이다. 그 앞에 현장에 답이 있다. 물론 그런데 발로 뛰는 정치. 현장의 답이는 이렇게 뒤로는 하는데 지옥까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 지금 이 독일 가면 이거 찾을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왜 당해서 독일을 안 그때 가? 처음 당시는 재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정유라 때서 아니 그러니까 정유라 정유라 때문에 간다고 가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네. 그때가 12월 8일이었어요. 막 청문회 막 할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현지에서 정유라 소재지를 알고 있다 하면서 독일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보가. 네. 그래서 짐 싸고 후다닥 가는데 동시에 아바리스라는 그 독일 교포가 최순실 재산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제보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요. 동시적으로. 동시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최순실 독일의 은닉재산 찾는 일을 쭉 했고 뭐 지금까지 저희들은 얼추 다 찾았다고 보는데 사실 안흥구 청장님 안 계셨으면은 지금 어떤 것도 아마 단 하나도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구치소 청문할 때 최순실 씨한테 독일의 재산 얼마 있습니까? 물었더니 최순실 씨가 다 찾아 가져가라. 한 푼도 없어요. 자신 있으면 찾아주셔서 다 가져가세요. 아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어마하게 찾아냈고, 근데 그것이 안흥구 청장님이 다 찾아내신 거죠. 근데 안민석 의원이 정말 이 수도권 내리 사선 의원의 능력이 있는 게 12월에 안민석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한번 갔다 와서 여기 왔어요. 네. 근데 한 수백조 되는 재산을 이미 다 찾은 것처럼 자긴 지금 내용 그러잖아. 한 번 갔다 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근데 여기 나왔고 다 찾았대. 그때 안 의원님은 정말 집념이 대단하시고요. 그 한번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한 그런 점이 있듯이. 예. 우리 봉도사 계보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사실 많이 밖에서는 볼 때는 많이 좀 이렇게
많이 가볍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안 없는데 요즘 지금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흥 그래서 대권 주자예요 요즘. 근데 우리는 단지 이제 근엄주의와 근위주의 정치를 배격할 뿐입니다. 말 끊지 말고 좀 들으시죠. 그 사실 전문가들을 아주 발굴을 잘하세요. 지금 그럼요. 같이 가보면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아주